안녕하세요, 김호건님. 앞에 멸종위기종 멸종시킬 뻔한 썰 올린 트라진입니다. 이번 썰은 우리 대대에 가장 사건 사고가 많았던 예비군 중대에 대한 썰을 써보고자 합니다. 제가 소속된 예비군 중대가 아니고요, 편의상 이니셜을 사용할게요. 바로 H면대예요. 06년도 뜨거운 여름 몇백 년 만에 찾아온 더위라는 뉴스와 함께 훈련소에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저는 훈련소에서 나와 상근 5명의 동기들과 함께 대대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대대에 출근하자마자 지통실에서 휴게실에 대기하라고 하여 휴게실에서 각을 잡고 앉아 있었죠. 그리고 대대 중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앞으로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행정상 나의 부하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행정상의 이야기고 실질적으로는 예비군 중대장님들께서 너희들을 관리할 거다. 그리고 신병이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예비군 중대장님들은 회의 겸 대대로 모여서 대대 중대장님의 주관하에 노예 시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가고 싶었던 지역은 C지역이었어요. C지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일단 예비군 중대가 바로 우리 집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C지역은 제가 7살 때부터 나고 자란 동네이고 저는 C지역의 2곳밖에 없는 오락실집 아들이었던 상황이고 이 지역에 이사를 오지 않는 이상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예비군과 안면이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쳐 쫓겨오다시피 한 우리 지역으로 이사온 저의 동기 때문에 C지역의 자리는 그 동기에게 넘어가고 저는 C지역과는 가깝지만 교류가 거의 없는 D지역으로 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주인공 H면대장님은 이 노예시장에서 대대장님과 다른 면대장님들께 이런 말을 했죠. 지금 받으면은 저희 면대 TO가 꼬일 것 같습니다. 저희 면대는 5달 먼저 전입 온 친구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안 받겠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는 H면대장. 면대의 인원 관리를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결정하는 게 당연하지만 미래를 아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끔찍한 실수를 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 면대 TO는 저주받은 TO였으니까. 동기들과 해당 면대에 전입 후 모두 각자 면대에서 예비군 관리 행정을 하면서 가끔 대대 행세가 있을 때마다 상근병들이 모두 모이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을 때죠. 슬슬 저와 저희 동기들이 업무를 익숙해질 때쯤 H면대의 유일한 선임 상근병의 얼굴이 날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유는 외롭다는 것. 차라리 대대 행사가 있을 때 대대에 들어와 다른 상근병들을 보니 그나마 낫지만 평소에는 자기 혼자 출근해서 자기 혼자 생활하고 혼자 도시락 먹고 자기 혼자 업무하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선임이 우리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저기 있지, 나 너무 외로워서 예비군 관리 시스템 예비군 사진 띄워놓고 화면 속의 예비군들이랑 대화해. 이때 모두들 미쳤다 그러면서 하하하 하면서 웃었지만 후에 있을 일을 생각하면 농담으로 생각하면 안 될 일들이었습니다. 때는 4월. 24개월 군생활 중 딱 1년을 기점으로 상병 진급이 있으니 2달 뒤면 상병을 단다는 생각을 하며 생활을 하던 중 면대장님께서 대대 회의가 있으니 바람 쐬러 대대에 가자면서 놀러 갔을 때였습니다. 대대에 도착해서 대대 상관들과 자판기 커피를 뽑아 마시며 룰루랄라 대화를 했죠. 잘 지내냐? 저희야 잘 지내죠. 근데 일병님 그거 들으셨습니까? 뭐? H면대장 잘렸습니다. 음주운전하다가 단속하는 거 보고 도망쳐서 경찰이 추격해서 잡았답니다. 대대에 나와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 D면대장님께서 이번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H면대장 이야기 들었니? 나도 놀랐어. 생각지도 않은 이야기로 회의를 하게 됐네. H면대장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근 G면대장님이 임시로 관리해 주시기로 했어. 근데 새 면대장이 오려면 1월은 돼야 될 텐데. 1월달이요? 이때 이야기가 4월. 그렇게 H면대장이 사라지고 H면대는 가장 가까운 인근 면대 면대장님께서 같이 관리를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근데 그렇게 H면대는 선임 상근병 혼자 군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대화 상대였던 면대장마저 사라져버린 그런 불모지가 돼버린 거죠. 다른 대대 상근들은 H면대에 전화를 해서 선임에게 면대장이 없어졌다고 편해지겠다고 부럽다고 상근병들은 말을 했지만 H면대 선임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저는 어느새 상병으로 유격을 마친 뒤 대대에 이제 진행하는 모든 일정이 잡혀져 있지 않은 한가하게 풀어지는 시즌이 찾아왔죠. 대대 일정은 유격을 마친 뒤라 없었고 예비군 훈련도 작은 보충 훈련만 잡혀있어 군대지만 대다수가 군기를 잡지 않고 좋은 게 좋다고 한껏 풀어지자 대대에서 정신교육한답시고 상근병들 전원 대대로 들어오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저희 면대 후임도 제게 물었습니다. 이대대 장병님 저희 왜 보내는 겁니까? 나도 몰라. 정신교육한대잖아. 유격 전에 정신교육 빡세게 받지 않았습니까? 유격 끝나고 모두 퍼지니까 그거 주의하려고 시키나 보지. 야, 유격 끝나고 무슨 정신교육이야? 뭐 아는 거 있어? 지금 H면대 상병 큰일 났습니다. 왜? H면대 상병 왜? 평일에 근무지 이탈했습니다.
면대 전화 자기 핸드폰으로 돌리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녔던 모양입니다. 지금 진술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근병들은 H면대의 선임이 일탈로 인해 대대에서 정신교육을 다 같이 받게 되었죠. 다 같이 정신교육이 끝나고 담배를 피우는데 H면대 선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예상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대대 위병소로 사단 헌병대 차량이 들어오자 상근병 모두 정신교육 받을 때보다 더 분위기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죠. 야, 사단 헌병대? 와 이거 완전 영창이나 최악이면은 유공교도소 간다는 얘기잖아. H면대 상병 어떡하냐? 그렇게 H면대 상병은 사단헌병대 차량에 탑승해서 사단헌병대로 가는 모습을 보고 보름 정도는 못 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대대 예비군 총기 수입을 위해 대대 방문하자 H면대 선임이 총기를 수입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H면대장님 영창 안 갑니까? 안 갔어. 다음 주부터 그린 캠프 갈 거야. 다행입니다. 영창 가는 줄 알았는데. H면대 선임이 G면대 면대장님의 차에 타면서 자신의 면대로 복귀하고 저는 우리 대대 상근들에게 사건의 진흥을 들을 수 있었죠. 사단헌병대장이 H면대 선임을 취조하기 위해서 강하게 야단을 치고 윽박을 질렀는데 가벼운 욕과 영창을 넣겠다고 울음장을 넣자 H면대 선임이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울음을 터뜨리는 걸 본 사단헌병대장은 도리어 본인이 당황했고 멘탈이 너무 약한 앤가 싶었는데 H면대 선임이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면대 환경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였고 군생활이 너무 외로워서 울음을 터뜨린 선임을 본 헌병대장은 도리어 어쩔 줄 몰라 자기 헌병대장 활동 기간 중에 즐거움을 위해 일탈을 한 적은 있어도 군생활 중에 외로워서 일탈을 한 병사는 처음이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대대장과 면담 후 다음 TO는 H면대에 우선적으로 대체하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H면대 선임은 그린캠프를 다녀오는 것으로 처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속이 무색하게도 새로운 후임은 H면대에 배치되지 않았어요. 대대 자체에 11월까지 신병을 투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H면대의 선임은 말년휴가 아니 일병, 상병, 병장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왜 일병, 상병, 병장 휴가냐고요? 이 선임이 휴가 가면은 면대장이 없이 면대가 텅텅 비기 때문에 대대에서 휴가 신청을 받아주질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병 정기휴가 9박 10일, 상병 정기휴가 9박 10일, 병장 정기휴가 9박 10일을 합쳐서 총 휴가일수 30일이라는 미친 휴가로 크리티컬이 터졌고 대대 중대장은 선임을 불러서 휴가 반납하면 안 되겠냐는 말을 살며시 하려다가 그런 말을 들으면 대대 뒤집어서 엎을 분위기라 차마 말을 못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휴가가 처리되자 거의 손주뻘인 마투임 김땡땡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투임 일주일 정도 같이 근무하고 선임은 말년휴가 나가야 되는 상황. 관리를 담당하는 G면대장님께서 인수인계 걱정을 하시면서 휴가를 좀 나와줄 수 없겠냐고 묻자 일주일만 휴가 기간 중에 면대에 와서 인수인계 해준다고 하였고 그렇게 김땡땡이와 선임은 2주일간 함께 면대 생활을 했습니다. 와 휴가 중인데 나와가지고 인수인계 해줬다고? 야 이렇게 되면은 H면대 다니던 걔도 좀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근데 지금 이 사람들 상근 아니야? 아니 근무하고서 집에 갈 거 아니야. 뭐가 외로워? H면대 선임이 전역을 하고 1월 드디어 H면대의 40대 초반의 면대장이 배속되었습니다. 그동안 H면대장과 G면대장이 겸직을 하고 있던 G면대장님은 이제야 고생이 끝났네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단 2달 만에 G면대장님은 다시 H면대장이 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H면대장 이상했습니다. 총기 수입을 위해 대대로 가기 위해서 H지역을 지나는데 저희 면대 D면대장님에게 H지역 주유소에 들려서 주유를 하는데 주유소 주인이 면대장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세요? 자기가 H면대장이라면서 외상으로 주유를 하고 하는데 돈을 안 줘요. 만나시거든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주유소 사장님. 그 얘기를 들은 자신이 군무원이라는 사실에 자긍심을 갖고 있던 우리 면대장님은 얼굴이 시뻘개졌죠. 그리고 대대 체육 행사 화장실 뒤에 상근병들이 우리로 모여서 심각한 표정으로 H면대 후임 김땡땡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저는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서 누가 집합 걸었나 싶어서 큰소리를 외쳤죠. 뭐하는 거야? 왕골들이 집합 걸지 말랬잖아 라고 말하자 2달 후임이 제게 와서 말하더라고요. 대대비전 큰일 났습니다. 뭐야 무슨 일인데? H면대장이 김땡땡이 돈을 빼앗았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또다시 사단헌병대장이 우리 대대에 방문했죠. H면대장 인터넷 도박 중독에 빠져서 면대장 월급을 몽땅 다 꼬라박고 있었습니다. 빚까지 내어 도박을 하니 월급이 또 쪽쪽 빠져나가고 생활을 위해서 김땡땡이의 돈과 부대 비품 구입 목적으로 거짓 영수증을 만들어 횡령을 하고 있던 것. 그렇게 저의 전역 3개월을 남기고 H면대장은 또 잘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G면대장이 H면대장 겸임을 하고 H면대장은 내년 1월에 또 들어오기에 G면대장은 그 누구보다 H면대장에게 강하게 욕을 박아놓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미친 2달 만에 잘렸으니까 또 10개월 또 기다려야 되는 거야? G면대장 진짜 어떻게 사냐 이거. 나이 50에 지긋하신 분이 그렇게 개쌍욕을 박는 건 처음 봤네요. 그렇게 H면대 김땡땡이는 선임처럼 홀로 H면대에 남았고 녀석이 일병을 달았을 때 저는 전역했습니다. 군번줄 몇 개야? 안녕하세요 보고님. 운전할 때면 언제나 라디오처럼 듣듯 썰랑썰레를 들으면서 공감하고 웃는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썰이 몇 개 있는데 다른 분들에게 재미날지 모르겠지만 써보고 싶었어요. 저는 10살 때부터 직업군인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부에는 흥미가 없어서 사관학교는 꿈이었죠. 그래서 평소 운동만큼은 자신 있던 터라
대학교를 체육학과를 간 뒤 ROTC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고3 때 친구가 부사관과를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서 알아보니 요즘은 부사관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었죠. 바로 전문대학 부사관 계열로 입학하여 1학년 때 총학생회 차장과 2학년 졸업반 때는 계열 학회장을 역임을 하고 교수님이 역대 최고로 꼽는 학회장이라고 주변 학과들에게 소문을 내고 될 정도로 잘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던 중에 편입으로 들어가는 사관학교에서 학교 졸업 선배가 홍보차 오게 되었고 설명회를 들은 제 마음은 다시 한번 장교의 꿈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장교의 꿈을 아직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했죠. 운이 좋게도 저는 당당히 합격했죠. 와, 능력자네. 저는 13년도 1월 인생의 첫 번째 입대를 하게 됩니다. 보통 웃으면서 부모님들께 잘 보내겠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달랐죠. 부모님 다 계신데 입소식을 한 뒤 이동할 때부터 마이크를 쥐고 있는 간부는 소리를 지르며 뛰라고 성질을 냈습니다. 장교가 될 놈들이 굶뜨다! 라면서요. 그 후 생활관에 배정받고 들어갈 때부터 방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집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3초 안에 복도로 나온다. 3, 2, 1, 엎드려! 6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은 칼바람이 부는 그 지역의 기후와 한겨울의 날씨가 만나 칼로 살을 베는 듯한, 처음 겪는 듯한 미칠 듯한 추위와 남자와의 스킨십을 극도로 싫어했던 저였지만 살기 위해 동기들과 엉겨붙어 앉아 서로의 체온을 나눠 가지며 그렇게 버텼습니다. 역시 남자들끼리는 어느 정도 땀을 주고받아야 또 서로가 이 끈끈한 정이 생기고 또 사격은 3일간 했는데 하루는 PRI 훈련, 하루는 0.4격 및 PRI, 하루는 표적 사격을 진행했는데 단독 군장을 새벽 5시쯤 출발했죠. 갈 때는 그래도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돌아올 때는 걸어온 게 문제예요. 여기서 한 번 더 문제는 저희 중대는 그래도 간부들이 얼차례를 덜 주고 잘해주었지만 타중대는 거리가 10km였는데 3일간 단독 군장으로 뜀걸음 반복 복귀를 시켰습니다. 진짜 그거 보면서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얼차례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중대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고 특히 저희 소대장 선배는 목소리가 굵고 말도 짧게 하고 필요한 말만 하고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전 중대에서 유일하게 생도들이 좋아했던 선배였죠. 식사는 늘 시간에 쫓기고 양은 부족하여 소대 순서가 뒤쪽인 날에는 맨밥만 먹기 일쑤였고 그것도 시간이 없어서 대충 먹다가 쫓기듯이 나와서 늦게 나왔다면 오리걸음으로 일반 걸음으로도 10분 거리를 가야 되는 그대를 얼차려 받으면서 돌아가야 했습니다. 부식의 경우에는 6주 동안 건빵 2봉지가 다였죠. 정말 그 건빵 한 개 한 개가 얼마나 달고 고소하고 맛있던지 한 번은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생도들이 분열이라고 하는 예복을 입고 오른손에 총을 들고 왼손에는 주먹을 쥐고 힘차게 오하이를 맞춰 한 몸처럼 행진하는 걸 해야 되는데 정말 다른 훈련도 힘들었지만 이 미칠 듯한 분열 훈련은 매일마다 실시되었고 너무 추워서 안개가 서린 날에도 찢길 것 같은 추위를 버티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대대에서 실시한 분열 경연대회가 열렸죠. 우승 상품은 무려 건빵이었습니다. 이걸 들은 여러분은 저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제 몸은 이상하리만큼 너무 좋지 않았죠. 그래도 중대에 피해를 끼치기 싫었고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우승을 했습니다. 기뻐서 환호를 해야 됐지만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로 오후 뜀걸음을 준비하려 환복할 때 3층에 있던 생활관으로 갔습니다. 웃옷을 정말 힘겹게 부들부들 떨면서 벗었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었죠. 다른 동기들은 빠르게 집합을 해 뛰어가고 있었으나 저는 나가려는 제 동기 한 명에게 누구라도 좋으니 좀 불러줘라고 말한 뒤 의자에 앉아서 창밖의 하늘을 보았습니다. 진짜 무슨 시체처럼 몸이 안 움직이고 갑자기 눈물이 났죠. 그렇게 복도에서 제 이름을 크게 부르며 선배들과 간부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안도감과 함께 울음이 터졌고 몸의 근육들이 굳어가며 기괴하게 꺾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온몸에 쥐가 난 것처럼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고 정신이 1도 없었죠. 의무병들도 오게 되었고 제 양팔과 다리를 어떻게 해서든 펴서 주무르고 있던 간부들이 물러나고 들것에 실려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그때 의무병 보고 비키라며 앞에 들것을 직접 들고 가시는 분이 제가 존경하던 그 소대장 선배님이었죠. 그 와중에 보고를 해야 된다며 제 모습을 열심히 찍던 뜀걸음에 미친 대위의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병원에 도착해서 제 굳은 몸을 다시 살피고 펴고 주무르던 중 군의관이 왔고 군의관이 구타당했냐? 누가 괴롭혔냐 등 치료는 안 해주고 정신이 1도 없는 제게 이딴 질문을 퍼붓고 간호장교인지 간호사에게 뭐라 말을 하며 갔고 아직도 정신이 없던 저는 닌겔 꽂는데 3번이나 실패했는데 너무 아파서 정신이 좀 돌아가지고 닌겔 안 맞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붓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몸이 안 움직여지고서 들것에 실려서 막 몸을 지금 주물르면서 피면서 왔는데 닌겔 3번 꽂는데 얼마나 아프게 꽂았으면은 일어나가지고 야 닌겔 좀 안 맞으면 안 되겠습니까? 명이요. 이게 화타고 이게 허준이지. 그렇게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아침 의무실의 의무병들이 제게는 밥을 안 줬습니다. 진짜 배고파서 죽는 줄 알았죠. 배를 움켜잡고 누워있다가 점심때 되어 누군가 커튼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소대장 선배였죠. 들어오자마자 굵은 목소리로 야 땡땡아 괜찮아? 라고 물으셨고 괜찮다고 말하니 밥은 먹었냐? 라길래 밥을 못 먹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건빵 주머니에 있던 건빵과 오렌지 주스를 꺼내서 제게 주시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먹어. 단 거 먹으면 나을 거다. 정말 감동했죠. 여차저차해서 정입교를 하게 되었고 사관학교는 대학교 때처럼 학과를 정해서 대학생활과 군생활을 같이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때도 정말 훈련과 공부를 병행해야 되는 게 힘들었지만 꿈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죠. 다만 당시 학교장으로 오신 분이 특전사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정말 역대급으로 불릴 만큼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졸업생 선배들이 이렇게 생도들을 훈련시키면 임관에서 못 망가져서 군생활 못하게 된다고 모여서 학교를 찾아왔는데도 문전박대한 사람이었죠. 그분의 지시로 저희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알통구보 오전 오후로 뛰고 오후 뜀걸음 뛰고 늘 여러가지 훈련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금요일에는 완전군장 6km를 뜀걸음으로 뛰고 무릎 박살 패키지로 무릎을 아작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중 저는 무릎을 뛸 때 연골을 막아주는 게 아닌 뼈가 서로 부딪히는 느낌을 서서히 받게 되었고 연골이 사라진 것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밤마다 무릎이 아파서 자다가 깨고 무릎을 안고 고통을 삭혔죠. 결국에 지구병원을 가게 돼서 당시 군의관이 전역 한 달도 안 남겨놓아 병원장 말도 무시하고 다니던 장교였는데 가보니 엑스레이만 한 장 찍 찍고 이상 없어 하고 약만 주고 보냈습니다. 결국 조금만 버티던 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죠. 같은 학과 동기들 중에서 눈물을 보이면 정말 아쉬워하던 동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번째 입대가 끝났습니다. 적당히 해야지. 무릎이 저 젊은 20대 애가 무릎이 연골이 나갈 정도면 얼마나 훈련을 시킨 거야. 사실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공부도 못했지만 대인관계는 좋았고 특히 선생님들이 그냥 좋아해 주셔서 저는 보는 눈들이 많아 바른 생활을 해야 됐고 삶의 웬만한 건 다 좋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처음 넘어진 게 이때였죠. 제 거의 평생 꿈이 사라졌고 머릿속에 처음으로 꿈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죠. 친구들을 만나면 네가 어떻게 여기 있어? 그 이야기를 또 해야 되고 아팠던 기억들이 계속 떠올렸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람을 안 만나면 대인 기피증이 생기게 되었고 별명마저 긍정일 정도로 긍정적이었던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잡념을 떨치려고 평소 하지 않았던 게임을 하루 종일 하고 그런 생활을 3개월 정도 했던 그때 그래도 빨리 군대를 다녀와야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치료만 대충 받다가 나아진 것처럼 보일 때 친구가 다녀오고 그나마 몸이 덜 힘들다고 해서 해군 운전병으로 지원해서 입대했습니다. 제가 반년간 군생활했던 훈련만 인정이 되어 해군에서 훈련소는 일주일만 있다가 후반기로 넘어가기로 했죠. 근데 제가 사관학교 출신인 거를 간부들이 알게 돼서 앞장 세워서 이것저것 잡일을 다 시켰고 저는 덕분에 그날 저녁 집합 때 무릎이 허리가 다시 아작이 났죠. 이건 뭐 제가 치료도 제대로 안 받고 급하게 온 것도 문제였겠지만요. 그렇게 다음날 저는 또 부대를 나오게 되었고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해서 데리러 와달라고 했습니다. 차에 탄 저는 눈물 흘리며 치료를 제대로 받겠다. 제정신이 미칠 것 같으니까 정신과 치료도 받아보고 싶다고 했죠. 양의학과 한의학을 병행하면서 1년 가까이 치료를 하였고 그리고 신검도 재검을 받았습니다. 제 기억엔 당시 4급이 나와야 정상인데 발치라는 뭐 어떤 사건 때문에 4급 인원들이 3급이 되어 군대에 가서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어서 그런지 저는 3급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지원하는 쪽쪽 다 떨어졌고 열이 받아서 병원에 와서 그냥 괜찮으니까 다 나았다고 써달라고 해서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냥 받아와서 또 재검을 받았죠. 그렇게 2급을 받아가지고 제 인생 신체 등급 1, 2, 3급을 모두 다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훈련소에 가게 되어 세 번째 입대를 하게 되었죠. 솔직히 자대로 갔더니 정말 마음이 다 풀리고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입대를 3번 했고 군번줄은 사관학교와 육군 두 국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 멘탈은 강해졌고 주변에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이도 2번 입대했는데 나는 3번 했다라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끝으로 이 장황하고 재미없는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면 첫 주말 지구병원 인솔 때 훈련병 강제로 탈영시켜버린 썰, 휴가 때마다 선임들과 클럽 가서 생긴 여자들과의 썰, 인생 2번째 꿈을 가졌지만 또 박살난 썰 등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좌선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고형, 저도 대한민국 남자의 군대로서 군대에 썰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지나 일부 기억이 왜곡되었음의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조금 구라치겠다는 얘기예요. 합법적으로 살짝 구라칠 테니까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니까 조금 MSG가 쳐져 있더라도 여러분들 좀 짜네 이렇게 하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항공고라고 하는 곳에 입학해서 바로 군대로 간 케이스로 국방부와 학교가 계약을 맺고 항공 정비사를 양성한다는 목적하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아주 스피디하게 바로 입대해서
병사에서 바로 전문하사로 1년 6개월을 하는 전직 트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와, 되게 특이한 나라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양성하는 이런 게 있구나, 시스템이. 오. 이게 얼마나 빨리 입대하냐면 고등학교 졸업 후 정확히 10일 뒤에 입대합니다. 자, 이제 술 먹고 놀아볼까? 그런데 입대네. 술 맛을 모르고서 군대 가는 거라서 더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정비사를 양성한다는 목적상 저희는 헬기 정비부대 중 랜덤으로 배정되었는데, 제가 간 부대는 육군임에도 공군기지 안에 부대가 있는 독특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부대에서 휴가를 나가거나 복귀할 때 공군 간부들에게 소지품 검사를 받곤 했죠. 사건은 제가 일병 나부랭이 때 벌어집니다. 남들과 다를 게 없어서 평범하게 작업과 근무, 주특기 임무를 수행하며 재미없는 군생활을 보내고 있을 때 저희 부대에는 엄청난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대통령이 전투기 전력화 행사 진행 때문에 공군 기지에 들린다는 이야기였죠. 홀리 쉣. 사실 저희 부대에 오는 건 아니고 큰 문제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병사들 집합하라는 소리가 듣기 전까진 말이죠. 아, 너희들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기지에 대통령님이 오신다. 근데 행사를 바로 옆에서 해서 우리 부대도 잡초 제거를 좀 해야 되겠다. 이게 말로만 옆이지 행사 위치가 얼마나 가까운지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활주로가 있고 공군 부대가 있는데 행사하는 데가 여기 있고 부대가 여기 있는데, 부대라고 돼 있는 데가 자기 부대였나 보지? 이게 무슨 미친 바로 앞이지 이게. 저희가 활주로를 공군과 같이 쓰는 헬기 정비부대였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행사를 한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부대를 민둥산으로 만드는 대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듣기만 해도 개 미칠 것 같다. 아, 시작은 잡초 제거부터였습니다. 바로 부대 앞 활주로에 아스팔트를 뚫고 튀어나온 잡초를 뽑는 일이었죠. 잡초는 정말 생명력이 미친 식물이라 아스팔트도 뚫고 올라옵니다. 저희 부대가 헬기 정비 부대라는 특성상 병사가 50명 안팎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반대로 간부님들은 군무원 포함 100명 가까이 될 정도로 간부들이 많았습니다. 잡초를 뽑기 시작한 뒤 1시간째 되던 그 활주로의 풍경은 정말 진풍경이었죠. 나이를 지그시 드신 5급 군무원님부터 파릇파릇한 하사, 병사들이 모두 활주로로 나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땅바닥을 보며 저 잡초를 쥐어뜯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인원이 나가도 활주로라는 아스팔트의 넓이를 처리하기엔 하루 만에는 빠듯했죠. 그래서 항상 첫날을 제외한 매일 아침마다 하루에 1시간씩 모여서 매번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무려 2주 동안 이 잡초를 처리하러 활주로를 나갔습니다. 이틀째부터는 본격적으로 풀이란 풀을 전체 없애기 시작했는데, 예초병을 포함해서 근무병, 상황병 등 특수병과를 제외한 일부 간부님들과 모든 병상들이 정말 말 그대로 초원을 뜯으러 출발했습니다. 저희가 체력 측정을 할 때 달리는 코스가 있죠. 부대가 있고 옆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문이 있고 나무들이 있고 초원이 있는데, 파란색 코스가 3km 구보 코스고 초록색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제거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전기톱 1개, 일반 톱을 이용해 나무를 베고. 왜 나무를 처리했냐면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희가 초원을 먼저 해결하고 나면 나무를 처리하면 초원에서 풀이 다시 자랍니다. 진짜로. 기본적으로 일반 톱 2개 2인 1조로 나무를 베기도 했지만, 저희의 진짜 작업은 전기톱이 베어놓은 나무를 토막내고 토막내서 5톤 트럭에 옮기는 것이 가장 큰 분량이 많았습니다. 나무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면 뿌리째 뽑아 옮기기도 하며 시간을 보냈죠. 대충 나무들이라고 적혀있긴 했지만 저기 있는 나무를 깔끔히 베어내고 선별하는데 부대 40명이 달라붙어 약 4일 정도 작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초원은 예초병 2명이 저희가 나무를 처리할 동안 작업을 했지만, 정말 넓은 풀밭이라 생각보다 속도가 나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풀이 너무 높아서 사람 허벅지 높이까지 올라와서 예초기가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예초기 멈추죠. 그래서 다들 낫을 들고 초원, 아이고 이게 무슨 게 풀을 수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지나도 그곳의 풀은 없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고, 가장 큰 이유로 풀을 베어내더라도 더 저 넓은 곳에서 나오는 풀을 다시 끌어내어 버려야 됐기 때문이죠. 한 6일쯤 지났을까요? 노을이 몰릴 때쯤 간부님들과 종료 알림과 함께 저희의 긴 여정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본 그 풍경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 공군 쪽에 있던 작은 언덕에 있었던 풀과 나무들이 사라지고 민둥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방TV에 실황 중계됐던 장면, 그 중 작은 언덕입니다. 찾아보니 저 언덕 일부가 실제로 실황 중계에 잡혀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서 올립니다.
원래 풀이 많고 나무도 있는 언덕이었는데 대머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전 장군이 기침을 하면 다음날 산이 사라진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행사 당일 저희는 모든 일정을 캔슬하고 국방TV를 통해 행사를 지켜봤는데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창문을 열면 행사 마이크 소리가 들리고 1초 뒤 TV에서 또 한 번 들리는 돌림 노래를 들으면서 행복하게 생활관에서 쉬었답니다. 고도리님께서 올려주신 군대에서 있으면은 가장 개 뻘짓 중에 뻘짓인 높은 분 오면은 부대 정비하기 썰이었습니다. 그 중에 전시 때 국가 원수가 되는 대통령이 온다 그랬으니 난리가 날만하죠. 야, 대통령이 와? 원스타 투스타만 와도 와 그냥 부대 완전 난리가 나는데 진짜 배수로에 있는데 돌멩이 털애기 하나 안 떨어져 있게 진짜 쓸고 닦았거든. 맨날 어느 정도로 하냐면 진짜 어느 정도로 과하게 그렇게 하냐면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는데 이걸 쓸고 그냥 보통 낙엽 정도만 쓸고 나무까지 떨어져 있는 거 이런 것만 배수로 밖으로 빼내고 그렇게 해서 그냥 도로만 좀 깔끔하게 해놓으면 되잖아. 어느 정도로 개깔끔을 떨고 난리를 치냐면 소방호수 있지. 부대에서 쓰는 소방호수 그 차 물차에다가 소방호수 달아가지고 그래서 압력으로 갔다가 물로 바닥을 쏴요. 그래서 그 아스팔트 사이사이에 박혀있는 모래알까지 다 빼. 그 난리를 쳐. 그냥 우리야 그 수송부대고 차량이 막 수백 대씩 있으니까 보통 보여줄 게 이제 도로하고 뭐 풀이야 뭐 예초병들이 뭐 매일같이 깎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신경 쓸 게 아닌데 그 아스팔트 이런 것들의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나봐. 야, 나는 아스팔트를 닦으면은 아스팔트를 닦고 기름을 좀 뿌려놓으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걸 처음 알았어. 보통 아스팔트가 보면은 약간 뿌예가지고 시커먼 뿌연 그런 무광이잖아요. 그 위에다가 물로 갖다가 모래알갱이 다 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발랐어. 무슨 기름인데 그냥 불 붙는 그런 기름 말고 무슨 그 기름류 뭐 그런 걸 막 발랐는데 막 똥기름 같은 거 그런 걸 막 발랐는데 아 진짜 미칠 것 같아. 근데 그거 다 발랐어. 바닥에다가 그 막 붓으로 막 펴발랐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서 그 운행 일체 금지에 병사들 그 배수로 그 옆에 있는 끄트머리 그 길로 다니라 그래서 그쪽 길로 다니고 도로 그렇게까지 닦아놓고 그렇게 하고서 원스타 하는데 야 30초? 40초? 그 도로 30초인가 나가.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첫 인상 때문에 여기는 도로가 깔끔하네. 여기는 포장을 다시 깔았나? 라고 이 말 들으면은 아닙니다. 저희 부대 정비를 이렇게 항상 깔끔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려고 의시되려고 그거 하나 하려고 머리 쥐나. 누구 온다 그러면은 진짜 개입는 그 혹시 제 방송을 보고 이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국군에 좀 높으신 분들 장성 특히나 스타 별 달고 계신 분들 제발 부탁이니까 부대 사열 가지 마세요. 부대 구경하러 가지마. 애들 무슨 죄야. 개불쌍해 진짜. 부대 정비를 애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대 정비를 안 그래도 맨날 해요. 미칠 것 같아. 유튜브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후방의 모 사단에서 병사로 군 생활을 했죠. 훈련소야 다들 비슷하게 보냈듯이 사격 훈련장에 멧돼지 가족이 자고 있어서 훈련이 지연됐다라든지.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감성적이냐. 나 군대에서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 갈기고 봤는데 우리는. 훈련소 생활하면서 딱 한 번 카메라 감시 근무를 서게 되었는데 근무를 서기 위해 이동 도중 멧돼지를 만나 조교 혼자 도망가기도 하고 후방이라서 훈련소에서도 그래도 많이 안 힘들었겠지 하는 생각으로 무난하게 잘 보내고 걱정도 없이 잘 보낸 듯합니다. 허나 항상 잘 풀리라는 법은 없었죠. 200명이 넘는 제 기수 중에 딱 한 명 있는 포병에 제가 뽑힌 겁니다. 소대장 면담 때 소대장이 희망 보직 1순위에 포병 적으라고 그러면 편하게 할 거라고 말했던 거에 넘어갔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좀 등치가 있으신가 보다. 포병 힘 좀 좋아야 될 건데 계산하거나 그런 거 아니면. 혹여나 군생활하면서 허리를 다치지 않을까 하시며 수료식에 오셨던 부모님의 걱정을 뒤로 하고 함께 뽑힌 세 동기들은 모두 보병이었습니다. 모닝에 낑겨서 먼 길을 가다 보니 제가 군생활을 해야 할 곳에 도착했죠. 그래도 운이 좋아서 잘 챙겨주던 높은 선임도 있고 한 달 차이 나는 맞선임을 제외하고는 저보다 짬도 다 많았기 때문에 초반에만 고생을 좀 하고 나중에는 편하게 군생활을 했습니다. 맞선임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일병 5호봉쯤 분대장을 따라 더더욱 편했네요.
아 완전 풀리셨네. 근데 사실 분대장 되는 게 그렇게 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위에 갈굴 사람이 병사에서 간부가 된 거거든. 분대장 달면은 보통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책임도 있고 애들 귀찮게 하고 짜증나요. 제가 군 생활하던 곳은 포병대대가 아닌 예비군 훈련을 전문으로 하는 부대였습니다. 예비군 그런 부대였나 보네. 거기에 포반 하나만 덩그러니 있고 심지어 담당 간부도 없었죠. 군생활 초반에는 그냥 짬이 제일 없는 병사 출신 하사와 선임들과 올라가서 놀았습니다. 맨날 가서 과자 내기, 음료수 내기 하면서 놀고 그러다가 담당 간부가 배정되어서 더 이상 꿀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아 담당 간부가 없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맨날 놀고 그랬구만. 저희 포반은 선임과 저 밑에 후임 셋 5명밖에 안 되는 규모였고 관리하는 포가 무려 72문이었죠. 뭐? 그냥 박격포였으면 차라리 괜찮았겠지만 KH-178이었나? 하여튼 105mm 54문 M114A1이라는 1945년도에 쓰이던 155mm 견인포 18문을 관리해야 됐습니다. 아이고 야 우리나라 이 뒤에 후방에도 이게 저게 장난 아니구나. 이 포들이 전부 녹슬지 않게 관리해야 됐기 때문에 제 남은 군생활은 기름과 함께하게 되었죠. 1번 포부터 72번 포까지 하루에 3개, 많으면 5개 정도로 관리하는데 포의 수가 많으니 1번부터 한 달 넘게 72번까지 반짝거리게 관리하고 있었고 1번으로 돌아오면 1번은 다시 녹이 곰팡이 마냥 쓸어있어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플라이머 뿌려서 그냥 주황색으로 쓰면 안 돼? 대포? 내가 자신있게 뿌려줄 수 있는데 제 군대에 있을 때 이것도 제가 정비병으로 있으면서 차 또 도색 많이 했거든요. 플라이머라고 그 주황색 있어요. 방청 방수? 하여튼 그런 뭐 페인트가 있는데 그걸로 갖다가 이렇게 바르면은 쇠가 녹슬지를 않아요. 그걸로 갖다가 그냥 발라버리면 안 돼. 전 다른 데도 이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파견 나가서 보니 포를 쏘고 난 뒤 6명 정도가 1차적으로 관리하고 그 뒤에는 남은 화보 관리반원들이 정리하는 그런 식이더라고요. 포를 놔두는 장소도 눈이나 비가 오면 더 튀어들어가고 여름이면 아카시아가 미친듯이 자라서 포 닦다가 낯들고 아카시아 베러 다니고 담당 간부로 온 하사도 같이 병생활하던 사람이라 툭하면 여기저기 불려다녀서 저희도 그렇게 끌려다니곤 했습니다. 완전 지옥이구나 여기. 잔업의 끝이네. 와 개빡치네. 그냥 베이스가 되는 그 중간에 뼈대가 되는 베이스 작업이 365일 있고 1번부터 72번 포까지 맨날 닦고 그 쪼이고 맨날 관리해야 되는 게 있고 그 외에 이제 잔업을 소소하게 계속 맨날 해야 되는 거네. 때는 제가 상병을 갓 달았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날씨도 어마어마하게 덥고 간부도 짜증이 많이 난 날이었죠. 대대한사님 오늘 좀 쉬면 안 됩니까? 날씨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아, 좀만 더 해보자. 할 수 있잖아. 그렇게 몇십 분을 하다가 간부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해가 그나마 덜 드는 차양대로 애들을 불러서 얘기하더군요. 자,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오늘은 좀 쉬자. 차양대 벗어나지 말고 해 안 드는 데서 좀 쉬도록. 아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좀 아니지 말입니다. 그렇게 근무 투입됐던 인원 1명을 제외하고 병사 4명과 간부 1명이 쉬는데 맞선님이 슥 일어나서 어디로 가는 겁니다. 화장실 다녀오라는 왕복 15분 걸리는지라 항상 근처에 싸고 작업하던 저희라 아 오줌 싸러 가나 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한 30분 쉬었나? 슬슬 작업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맞선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땡땡 선배님 오시랍니다. 막내 짬이었던 후임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곧 오겠지 생각하고 저희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선임이 안 오는 겁니다. 막내야 가서 데리고 와라. 뺑기치나 보다. 네, 호다닥 뛰어가는 막내를 보곤 다시 작업을 하는데 막내가 혼자 와서는 근처에서 머뭇거리고 있길래 뭐해 작업 안 하냐? 땡땡 선배님이 안 보입니다. 뭔 소린가 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진짜 안 보이는 겁니다. 저희는 주변을 둘러보면 뭐지 어디 갔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작업하는 장소에서 조금만 가면은 곧장 땡땡시 시내와 통하는 철문이 있는데 관리도 안 하는 곳이어서 머리가 크지 않다면 누구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게 생각나자 분대장이었던 저는 아 설마 하며 분대장에게 질책받을 걱정을 하고 있었죠. 혹시나 하는 생각에 갈 일이 없겠지만 포 부속품 창고도 뛰어다녀오고 막사에 보내서 화장실도 뒤져보고 했는데 안 보여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담당 간부도 슬슬 쫄리시는지 표정이 굳어가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누가 휘적휘적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네, 맞사님이었습니다. 155mm 포의 다리 부분 꽤 넓어서 중심을 잡으려면 그 위에 아슬아슬하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맞사님이 거기서 자고 있었던 겁니다. 하필 작업 모자로 얼굴까지 가려는데 디지털 군복을 입고 위장 무늬를 그려둔 가신 위에 누워있으니까 주의 있게 보는 게 아니면 정말 못 찾겠더군요. 그 전까지는 디지털 군복 무늬 보면서 이게 뭐 군복이야? 장난삼아 얘기했는데 그날 디지털 군복의 위장 성능과 위장을 하면 작업을 덜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종종 그 방법을 써먹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길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면서 군대 생각나고 좋았네요.
저는 깨구리 무늬였거든요. 저는 그 깨구리 무늬 그 위장을 안 입고도 정비할 때는 정비옷 옷이라는 게 있어요. 남색 정비옷. 점프슈트라 그래서 하나로 완전 붙어있는, 위아래 상하이가 붙어있는 정비복이 있어요. 근데 보통 겨울에 그런 걸 많이 입는데 점프슈트를, 여름에는 이제 뭐 위에만 입던지 위에 잠바식으로 돼 있는 거 하나만 입던지 아니면 아예 우통 까구이라고 이러는데, 그때가 아마 가을이었나 겨울 가까이 왔나 그럴 거야. 그 위에 점프슈트 돼 있는 거 그거 입고서 이제 정비 다 하고. 내가 왜 아까 전에 디지털 무늬도 필요 없다 그랬냐면, 저는 졸릴 때 단 한 번도 간부들한테 걸린 적이 없어요. 어디서 잤냐? 폐차. 왜 수송병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송 부대에 있었던 분들이나. 차가 폐차되거나 부속품 교체나 아니면은 뭐 폐차 보내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몇 달 동안 그냥 대기하고 있거나 뭐 한두 달 그냥 가만히 세워두는 그런 똥차 있어. 부서지기 직전 막 이런 거. 근데 우리 부대에는 그런 게 몇 대 있었거든. 한 4-5대 있었어. 반납대기 차량 뭐 그래가지고 반납대기 하는데 거의 차 이렇게 쭉 세워놓거든. 그 반납대기는 그 배차가 나한테 나. 내가 그 레카처럼 뒤에 도로에 달고서 내가 끌고 가야 되는 거니까 배차가 나한테 나니까 그게 언제 나가는지 나는 알잖아. 그러면 그 옷 입고서 밑에 깔판 있어요. 정비할 때 쓰는 거 깔판. 그 깔판 바닥에다 깔고 이렇게 하늘 보고 누워가지고 밑에 하부 있는데 그 대우라고 이렇게 둥그런 거 있어. 그거하고 샷이 있는 그 자동차 밑에 샷이 있는데 잡고 쭉 당겨. 그러면 밑으로 쑥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보면 엔진실 막 그 밑에 하부 이렇게 막 보여. 주머니에서 이렇게 수건 하나 꺼내가지고 수건 이렇게 해서 얼굴에다 수건 이렇게 해서 자. 나중에 이제 애들이 개범이네 막 이러고 돌아다녀야 그제서야 날 찾는구나 하면 쫙 빠져나와서 반납대기 차량 옆에서 막 푸는 척하면서 왜 정비장교님 찾으십니다. 정비장관 너희 개 거기서 뭐 와셔가 없어가지고 와셔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장교는 그런 거 아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런 거 부속 같은 거 뭐 없습니다 신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와셔가 다 떨어져서 와셔 풀고 있습니다. 와셔가 없으면 이 녀석아 얘기를 하지. 와봐. 책상 드르르 이러면 책상에 막 와셔 좋네 막. 이거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들어가. 드르르 드르르. 말년에 그럴 수 있었던 건 정비병과 쪽 TO가 3명밖에 안 나. 근데 그 정비병으로 키우는 애 둘을 모질라다 그래서 1명을 더 늘렸어. 그러니까 원래는 3명이서 돌아가던 건데 4명이 되니까 널널해진 거야. 내가 그때 찾지. 한 번도 안 그랬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참 거기 이렇게 누워있잖아. 여름에도 말이야. 여름에도 가끔 그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시원해. 저기 연병장 있는 데는 막 모래 진짜 막 무슨 사막 모래처럼 막 반사돼가지고 겁나 뜨겁고 그러는데 그 위에 쇳덩어리가 빛 다 막아주면서 밑에 그늘 만들어주고 딱 누워있으면 이 풀 이렇게 한 난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미니 난처럼 풀 한 4개 이렇게 자라있고 거기 옆에 개미 막 지나가고 있어. 조용해. 졸라 귀엽다. 준수한 외모와 나름 해외파라고 소총수로 갔다가 뽑혀서 장군 CP병으로 들어가서 미친듯이 꿀빠는 군생활을 하다가 기무사에서 점검 나온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령부의 부서실과 미신, 보안교육과 자료정리들을 하고 있을 때 비서실 근무병들이 사수 대대로 내려오던 3년치 맥심을 숨겨둬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와 3년치 맥심이면 맥심이 한 요만하니까 3년 치면은 12권씩. 야씨 2박스? 산꺽대까지 막내로 꼬인 군번인 저는 1병 6호봉 짬찌끄레기였는데 평일 오후에 부사령관님도 현장지도 나가서 할 것도 없던 저는 청소와 맥심 숨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씨 얼마나 꿀이야. 청소하고 맥심 숨기기가 하루 일과야. 때마침 복도를 걸어오며 저를 부르는 비서실장의 호출로 인해 들고 있던 맥심을 어찌어찌 하다가 급한 대로 부사령관실 침대 밑에 숨기고 심부름을 하고 왔습니다. 그날 오후 현장 지도를 갔다 온 후 구보라고 부르고 킬로미터 마라톤을 매일같이 하던 부사령관님은 운동하러 가자며 나간다 내일 보자라고 하시며 퇴근하시고 부사령관실 청소를 하러 들어간 저는 깜짝 놀라며 온몸으로 식은땀을 흘렸는데 그 이유는 아까 숨긴 맥심을 심부름하느라 까먹고 가지고 나오지 않고 침대 밑에 그대로 두고 나왔으며 운동 나가느라 침대에 앉아서 신발을 갈아 신던 중 맥심을 발견하셨던지 그날 넣어드린 비대면 서류들과 우편들 위에 살포시 올려져 있는 맥심 잡지. 수십 분간 제자리에 서서 식은땀만 흘리고 있는데 비서실 선임이 왜 부사령관님 가셨는데 안 나오고 뭐해? 라고 말하면서 들어온 순간 식은땀 흘리고 있는 저를 보고 걱정하며 이유를 물어본 이유를 말하니 선임 왈 넌 뒤졌다 이제.
부사령관님이 저를 많이 이뻐하시고 병사들을 좋아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었다면 저는 영창을 갔다 왔겠죠. 당시 걸렸던 맥심 잡지는 무려 가수 나비님의 잡지며 저의 최애 편입니다. 이게 군대를 안 갔다 오고 일반적으로 이제 미필이시거나 이제 여성분들 중에 이제 군대를 안 가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건데, 그냥 일반 저 선생님들한테 걸린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사는 데가 경기도야. 경기도 교육감님한테 걸린 거랑 비슷한 느낌인가? 경기도 부교육감한테 걸린 느낌? 대마초를. 그런 불법적인 걸. 뭐 대마초는 좀 너무 갔나? 내가 중학생인데 포르노를 부교육감님한테 걸린 것 같은? 부사령관님께서 그 전에 맥심을 좀 그래도 재밌게 보셨던 분인지, 이거 꽉 막히신 분들은 그냥 겉에 표지만 보고 뭐야? 야한 거 이거 형님. 안에 보면은 요즘 패션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뭐 그런 거 저런 거 할 때 매너를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분위기를 어떻게 잡아줘야 되는지, 막 남자 인터뷰한 거, 여자 인터뷰한 거 이런 거 보면서 남자랑 여자랑 생각은 어떻게 다른지, 어떤 걸 공유하고 있는지, 어떤 게 공감하는지, 막 이런 것들 엄청 많거든. 맥심 보면은 정보가 되게 많아. 제가 봤을 때는 부사령관님이 처음에는 움찔했을 거야. 이 녀석이 내가 그래도 예뻐했었는데 안돼, 영창 보내야 되겠어. 이거 무슨 책이지? 이렇게 넘겼는데 안에 보니까 뽀뽀할 때 뭐 무드 잡는 방법 막 이런 거 있으니까, 이 녀석이 평생 못할 텐데 이런 거라도 봐야지. 그래, 이번에 봐주자. 이번에 내가 봐준다. 그러면서 약간 아버지의 마음 같은 느낌으로 내가 이런 걸 찾아냈다. 그런 느낌으로 탁 올려놓고서 한 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딱 해놓으신 거지. 군대에서는 책이나 뭐 CD나 테이프나 뭐 이런 것들, 저장 매체나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허가를 안 해줘요. 그 잘못하면은 기밀이나 정보 같은 게 밖으로 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저장 매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적이나 이런 것들에 전부 도장을 찍어야 돼요. 검사하면. 근데 맥심이나 저런 건 분명 커피 맥심 이만한 박스 그거 한 300개 들어있는 거, 그런 거 뒤에다가 안쪽에다 이렇게 숨겨놓고 온다든지, 뭐 몸에다가 두르고 들어온다든지, 뭐 그런 방법으로 갖고 들어왔을 텐데, 지금 다른 사람한테 걸린 것도 아니고 보통 부사관들은 좀 이해를 잘해주거든. 병사 생활하다가 부사관 된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병사들이랑 장교보다는 더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부사관들은 저런 거 많이 이해해줘요. 야 재밌냐? 이러면서 야 나 좀 빌려줘 막 이러고서 빌려가고 막 안 가져오고 막 이래. 그 뺏긴 거야. 근데 그냥 그러고 말아야 돼. 거기서 왜 안 돌려주십니까? 이러면 이제 거기서 사단이 나. 그 간부긴 간부니까. 근데 부사관들한테 걸리면 괜찮은데 장교들한테 걸리면은 약간 이게 골치 아파요. 장교들 중에서도 소대장까지는 괜찮아요. 소대장들은 또 그 이제 막 갑자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자기 밑에 막 10명 20명씩 데리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애들을 그렇게 관리해야 되니까 애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려고 막 억지로 막 그런 그 뭐랄까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막 억지로 막 병사들이랑 같이 잔다든지 한 달? 막 억지로 막 시간을 내서 막 플레이스테이션 갖고 와서 막 같이 논다든지, 막 게임기 갖고 올라와서 막 같이 놀자 그러고서 축구한다든지, 애들 막 자고 싶은데 막 깨워가지고 나가서 족구를 한다든지 야구를 한다든지 막 이래요. 소대장들은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래서 소대장들은 어쩔 수 없이 되게 생활에 긴밀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아마 소대장들한테 저런 걸 걸렸어도 그냥 소대장들이 야 그런 거 허가 받은 거야? 막 이러고서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새끼 다 걸리게 그렇게 하고 다니면 안 되지. 우선은 내가 위에다가 보고하고서 확인해 볼 테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갖고 있겠어. 그러면서 막 가져가고 그러고서 그냥 없애버리고 없던 일에 해주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간부로서 막 약간 카바 쳐주는 병사들의 그런 생활 편의를 위해서 카바를 쳐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걸린 건 부사령관이잖아. 오히려 되게 높은 데 계신 분들일수록 좀 너그러워요. 병사들, 일개 병사들한테는 되게 너그럽게 행동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위를 갈고요. 다 이제 지나가면서 아이고 고생들이 많다. 행복아는 잠깐 나 좀 보지. 그 중대장도 거기서 중대장이나 행복아냐 딱 데려놓고서 야 내가 얼마 전에 내 책상 그 있는데 그 사무실 거기서 맥심을 발견했어. 맥심 말씀이십니까? 예, 맥심 말씀이십니까? 누구가 갖다 놨다고는 내가 말을 안 하겠지만 병사들 그 관리를 좀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나? 중대장 맞아 아니야? 예? 뭐 중대장 알겠습니다. 그럼 나는 그냥 그렇게 알고 간다. 그러면 이제 어떤 행복한 막 중대장 부대장들 집합시켜. 부대장 집합하시랍니다. 부대장 집합하시랍니다. 부대장 집합하시랍니다. 부대장 닥치고 앉아. 부대장들 막 중대장 행복한 야 중대장 야 내무실에 있는 거 허가받지 않은 서적 싹 다 모아. 어떤 허가받지 않은 거 갖고 오라고. 가겠습니다. 알겠어 가져오겠습니다. 나가면서 막 분대장들끼리 어떡합니까? 야 어디다 숨기지? 보통 군대는 이렇게 굴러가요. 높으신 분들은 인자하고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분들은 우리를 도구 사용하듯이 그냥. 안녕하세요. 유튜브 썰랑썰리 잘 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맥주 먹으면서 유튜브 보다가 뭐 엘리트 모직이 꿀 빨았다 하는 거 보고서 화가 나서 썰풉니다. 아니 남 꿀 빨았다 그래서 화나는 거는 그치 화날만하지. 인사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보다 꿀 빨았다면 화가 나는, 다시 말하면 단연코 전군 최고 꿀통을 제가 발다 나왔기 때문입니다. 뭔 소리야? 2010년도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병으로 입대했습니다. 지금도 운영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 2년 이상 대학생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분이면 대상으로 간단한 시험을 보고 지원하는 형식이었죠. 뭐 그렇다고 대단한 엘리트는 아닌 게 시험 자체가 전공자라면 틀릴 수 없는 문제와 간단한 면접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실상 대학생활 성실하게 한 사람이면 누구나 붙을 만한 평가. 다만 잘 안 알려져 있었을 뿐이죠. 그렇게 시험을 치르고 육군 훈련소를 마치고 땡땡 사령부로 배치받았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였어요. 그곳에는 직할부대답게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까지 전군에서 병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임무는 말 그대로 합참 및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시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부터 평시에 사용하는 간단한 보고 프로그램까지 대중 없이 맡아서 개발하는 임무였죠. 힘없는 병사 짬 때리면 해야 하니 진급에 욕심 있는 전산통신병과 장교들의 황금 고블린 같은 그런 존재 같은 그런 느낌. 물론 처음부터 중요한 개발은 아니었고 간단한 보고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점점 제 임무를 넓혀가고 있다가 연평도 북괴 도발 사건으로 인해 늦춰진 신병 위로 휴가를 마치고 복귀할 때쯤 출장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제는 대통령실 이슈 덕분에 전 국민이 다 아는 용산 그곳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적 도발 시에 사용할 소프트웨어 개발이었죠. 전군에 몇 없는 보직이라 출장이 잦긴 했습니다만 출장지 중에 의장님과 장관님이 계신 곳 그곳은 꿀 속의 꿀. 꿀 속의 꿀이면 뭐야? 저거 아니야? 그저 여왕벌이 먹는 거 그 이름 뭐야? 로얄 젤리? 출장지였습니다. 출장지로 이동하는 방법은 터플백 하나 메고 지하철 타고 가랍니다. 그만큼 출장이 막 흔한 보직이었죠. 그렇게 용산에 도착하고 모 중령님께 지시를 받아 적 도발 시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배포하고 말할 수 없는 어느 은밀한 곳에 가서 소프트웨어 서버 운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서버 운영하는 그곳은 역시나 말할 수 없는 은밀한 곳. 항상 같은 온도와 습도가 항상 유지되어야 되는 항온 항습 구역이었습니다. 덕분에 여름에도 야상을 입고 출근해야 됐죠. 그곳에서 제 일과는 중령님께 출근 도장 찍고 추가 개발 사항이 있으면 개발 좀 하고 별일 없으면
항원 항습 지역에서 아주 쾌적하게 시간을 때우는 일이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별일 없으면 그곳에서 대기하라는 명령. 실 사용할 때 혹시 모를 버그나 서버 다운에 대비하라고 말이죠. 물론 용사는 전군의 모든 작전을 통제하는 곳이라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은 군사작전이 그렇게 많은 줄 그곳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발까지 이어지지 않았고 저는 책이나 읽고 시간을 때우는 게 하루 일과였죠. 파견도 아니고 출장제 신분이었으니 경기 근무도 없고 불침번도 없고 심지어 점호도 대충 못 알아들을 만한 말로 일하느라 야근했다고 구라치면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꿀통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초기 개발할 때는 정말 야근을 밥 먹듯이 했지만 이후 운용은 정말 꿀통 중에 꿀통이었죠. 아무 일 없이 하루가 가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나름 개발이 괜찮게 돼서 실사용한 날도 별일 없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대기하라가 제 임무였습니다. 대충 시간 때우다가 점호받기 싫어서 일부러 늦게 퇴근하고 남들 다 잘 때 짜파게티 한 그릇 끓여 먹고 자는 일과의 반복. 그때 군 생활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정일이 죽었을 때도 대북전단 이슈가 있었을 때도 저는 계속 대기하며 있었죠. 그곳에는 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3스타, 4스타, 장관님, 장관님의 VIP까지 너무나 많은 별들이 있어서 영광급들한테는 경례조차 하지 않는 곳입니다. 소령이 쓰레기 비우고 준장이 설거지하는 곳, 위관급은 전혀 없고 소령도 귀했습니다. 어느 날은 화장실에서 준장님을 뵙고 경례를 했는데 준장님 그곳에서 커피잔 설거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병사가 없어서 내가 이러고 있네. 그렇습니까? 돌아가 보겠습니다. 충성. 그렇게 꿀똥을 빨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주 다녀올 거라고 나온 출장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아니 이렇게 오래 있을 거면 파견이어야 마땅하지만 전 출장 기간이 매달 연장되는 상황. 출장과 파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총이 없어요. 군장도 없고요. 군복만 입었지 확실한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아래 와서 가서 오버로크 치면 진급되는 그런 생활. 그렇게 M16 쏘는 법도 까먹을 때쯤 2등병이었던 제가 병장이 되고 나서야 인수인계하고 자대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지하철 타고요. 돌아오니 제 총은 없고 한 두 달 차 선임들만 남아있었습니다. 올 땐 의장님께서 주신 표창장과 두둑한 휴가를 가지고 돌아와서 처음 보는 후임들과 말년을 보내다가 행복하게 전역했네요. 혹시라도 저보다 꿀 빨았다는 분 계시면은 댓글 좀 주세요. 자웅을 겨뤄보게요 라고 불주먹님께서 마탱이가 한 썰 잘 봤습니다. 이래서 어른들이 어렸을 때 기술 배워라 공부해라 그런 이유가 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솔직히 꿀통이 아니라 저 설탕 공장 같은 데 들어가 있는 거지. 이게 꿀은 채취라도 하는 인건비라도 들지. 이건 뭐 그냥 공장에서 계속 그냥 수수깡 그냥 말려가지고 그냥 나오는 가루에 대가리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 이건 탈도 안 나. 파견도 아니었고 출장이래잖아. 출장이면은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파견만 나오더라도 거의 권력 미쳤는데 여러분들이 병사들이 무슨 권력을 갖고 있어 이러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권력입니다. 병사들은 아무것도 안 할수록 권력이 센 거예요. 병장 봐봐. 병장 뭐해? 아무것도 안 하잖아. 파견자는 병장 머리 위에 2단계 위에 있어. 아무것도 안 해. 청소할 때 발가락도 안 가든. 진짜 미안해서 가끔 한번 비들어. 진짜 미안해서 한번 보루 잡고서 한번 자기 침상 한 번 정도 닦고 자기가 먹은 과자 부스레기 한 번씩 갖다 버리고 나중에는 미안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 파견자들은 쓰레기 봉투도 자기 따로 써. 왜? 그 쓰레기 봉지 그거 버리면 2등병이 청소하는데 자기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럼 2등병 중에 또 착한 애들은 그런다? 누구누구 상배님 파견자라도 그래도 저희 부대에 계속 계시면은 저희 부대원이니까 괜찮습니다. 쓰레기 버립시오 이러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 개같이 되는 거야. PX에서 올라와서 먹을 거 다 버리고 거기다가 욕 먹을 거 다 음식 다 버려가지고 행복한 올라와서 어디서 썩는 데가 나냐 이 그래서 나와서 보면은 거기서 들어있고 누가 있어? 파견자. 그러면은 행복아 야 먹을 거는 올라와서 먹지 말고 다 먹고서 소진하고 올라오란 말이야. 알았어? 이러고서 그냥 가. 왜? 자기 담당 아니니까. 어차피 걔가 사고치고 지랄 발광을 떨어도 자기한테 인사고과에 아무런 피해가 없거든. 걔 관리 못했다고 나가리 되고 그러지 않아. 걔 그냥 집으로 보내면 돼. 파견자인데 이상해요 이러고. 그럼 거기서 까요. 그러니까 간부들도 안 건드려. 병사들도 안 건드려. 뭐 이거 그냥 경례만 잘하고 다니고 그냥 사람 좋다고 허허허 하고 다니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거기다 그 위에 출장자면 출장자는 그냥 간부들도 아저씨로 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이래. 구라같지. 저희 KT 직원 와가지고 그 인터넷 따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집에 정수기 아줌마 아저씨 온 거랑 비슷한 거야. 그게 출장자야. 그 사람들 막 우리가 막 집에 있는 가족들처럼 대우하지 않잖아. 집에 온 친구처럼 대우하지 않잖아. 파견자는 집에 온 친구 정도 된단 말이야. 근데 출장자? 그 KT 인터넷 따는 아저씨지 그냥. 근데 그걸 1년 넘게 빨았다고? 그리고 거기가 별들의 왕국이었다고? 이런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북괴들이 눈을 뜨고 이분 어디 있는지 찾을 거야. 그래서 그 서버가 어디 있는지 찾으라고 이러면서 몸 조심하세요.